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은 2021 버전이고요. 문제 유형은 A형, 시험시간 60분입니다.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엑셀 2021 버전 실행을 해주고요.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바로 문제지 첫 장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온 것처럼 파일 저장을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 저장, Ctrl S키 눌러도 돼요. 찾아보기 누르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파일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 저장 규칙도 나와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해주세요. 수험번호 교재에 있는 것 사용하거나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신의 본명 입력을 해주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나와있는 것처럼 먼저 열머리끌 조절할게요. A열에서 열머리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너비 누르고 숫자 1,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머리끌 왼쪽에 삼각형 있죠? 클릭하면 전체 셀 선택돼요. 글꼴 전체 굴림으로 지정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 색은 모두 검정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정렬은 가운데 맞춤 미리 지정해도 되고요.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1작업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2, 제3 작업을 위해서 B2 셀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아래 왼쪽에 시트 1 이름 써있죠? 이 시트명을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드래그, 다시 한번 클릭해 드래그 해주세요. 시트가 3개 만들어졌죠. 제일 왼쪽에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변경, 두 번째 시트명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으로 변경, 세 번째 시트명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제1작업 시트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은 따로 얘기 안해도 자주자주 저장을 해주세요. 제1작업 시트는 B4 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1작업 문제지 보면은 출력 형태하고 조건 나와 있죠. 우선 조건의 내용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내용들 여러분이 모두 다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B사에서 J14까지를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내용 입력할 때 열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고요. 높이는 여러분이 조절해도 되고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너비 조절에서 글자들이 잘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너비 조절 여러분이 적당하게만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입력할 때 저는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하지 않았고요. 모두 다 정렬이 안 된 상태면 모두 이렇게 왼쪽 정렬 나타나는데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은 오른쪽 정렬 기본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맞춤에 아직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모든 셀 이렇게 하거나 이 시트의 모든 셀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해도 돼요. 그러면 이번엔 여기만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맞춤하면 안되죠. 출력 형태의 데이터가 현재 보이고 있는 셀들은 가운데 맞춤이나 오른쪽 정렬,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여기는 오른쪽 정렬 맞춰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F열과 H열, 여기 데이터는 숫자로 되어 있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필요하죠.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은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큰 콤마 이거를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회계 서식으로 변경되는데요. 돈과 관련된 게 회계 서식이지만 돈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숫자여도 회계로 변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출력과 보이는 데이터, 글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입력하고 정렬만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들은 내용 입력 안 했죠. 1, 2, 3, 4, 5, 6 써있는 셀이죠. 그리고 셀 합치기 하는 셀들이 있죠. 여기는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B13에서 D13,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까지 4개 단위로 선택을 해주고요.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셀 병합되고 정렬도 가운데 맞춤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글자들 잘 보이도록 저는 조금만 높이를 조절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화면도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테두리 지정을 출력과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B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 J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B13에서 J14까지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에 글꼴의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어요. 먼저 모든 테두리 지정, 두 번째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굵고 얇은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병합한 F13, 14 셀 클릭을 해주세요. 컨트롤 숫자 1키 또는 홈탭의 표시 형식의 옆에 화살표 이걸 눌러주세요. 셀 서식이 나타나요. 테두리 탭을 선택, 그리고 대각선 X자 모양 나타나도록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아직 입력하는 방법 잘 모르는 경우에 두 줄로 입력하는 셀 잘 모른다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행거리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에 다음 줄 내용 입력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은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셀들 있습니다. 조건에서는 채우기 주황으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시험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사에서 J사,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관리 코드 써 있는 셀, 판매가 써 있는 셀, 이렇게 세 군데 선택해서 홈 탭 글꼴에 채우기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을 지정을 해주세요. ITQ 시험은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깔 지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시험에선 거의 주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지에서 오류로 주황색 지정하는 것 조건에 빠져 있는데요. 다른 문제지처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작업할 건 제목인데요. 제목 1, 2, 3행, 여기는 행이 너무 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키워주면 되는데요. 한 30 언저리, 30보다 조금 크게, 조금 작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의 모양이 오각형 나와 있는데요. 도형의 모양을 배지로 변경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에서 도형 열어주세요. 그리고 도형 모양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보통 기본 도형에 있는 거 많이 출제가 되고요. 사각형에 있는 도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도형에서 배지인데요. 출력 형태 보여지는 건 넓게 커져 있죠. 그래서 넓게 커지지 않은 상태, 그 도형 배지를 찾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후에 크기를 조절해도 돼요. 그림자에 대한 설정도 있죠. 그림자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2021 버전에는 이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는데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가주세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출력 형태의 도형 안에 보이는 내용 타이핑해서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바로 테두리 이렇게 다시 선택하면 도형 안에 입력한 글자를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도형에 색상 지정이 있고요. 글꼴 지정이 있습니다. 먼저 도형 채우기 윤곽선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색상 노랑 지정을 해도 되고요. 홈 탭에 가서 글꼴에 채우기, 여기에서 노랑을 지정해도 동일한 색상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 설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글꼴을 처음이니까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이 왼쪽 상단에 나타나 있는데요. 맞춤에서 위와 아래 두 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아직 지정 안 했죠? 글꼴에 굵게 지정을 해주세요. 테두리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고 도형에는 기본적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도형 테두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만 조건이 좀 빠진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네요. 앞에 장 참고해서 내용 작성하도록 할게요. 다음 작업할 때는 바로 옆에 오른쪽에 결제란 작성을 해주면 돼요.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만들어진 열과 행 전혀 관련이 없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L열 여기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개 행을 먼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제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에 입력했던 것처럼 결 입력하고 Alt 엔터키, 그 다음에 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요. 홈 탭 맞춤에 방향이라는 게 있죠. 클릭한 다음에 세로 쓰기 선택해서 한 줄로 결제를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한 것처럼 세로로 입력이 됩니다. L열 여기는 너비를 테두리 잡고 조금 작게 조절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3개 셀 선택을 해서 사원 대리 팀장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아래 셀에 여기는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 곳이죠. 높이가 너무 작게 되어 있죠. 현재 저는 18행인데요. 여기를 조금 키워줄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 안 되어 있다면 먼저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해서 모두 가운데 맞춤 되어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먼저 만들어야 돼요. 글꼴에 테두리 있었죠? 모든 테두리, 굵게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있죠? 그 옆에 꺽쇠 눌러주세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고요. 모양과 형식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그림이 바로 나타납니다. 현재 색상 따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뒤쪽이 투명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 흰색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보기에서 눈금선, 이 셀의 선들이 안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결제란에 색상을 지정했는지 지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이게 투명이든 흰색이든 전혀 상관없이 인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상을 지정하든 지정하지 않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크기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결제란 만든 셀은 꼭 삭제를 해줘야 돼요. 현재 저는 L에서 5열까지죠. 여기 열머리 끌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높이 조절한 이 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삭제해 놓을게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H14 셀에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H14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이 셀의 목록을 만드는 건데요. 관리 코드가 여기 나타나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탭 먼저 가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나타나는데 설정에 제한 대상 여기에서 목록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원본 클릭을 해주세요. 관리 코드 실제 데이터 셀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B5에서 B12까지 선택해주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났다면 마우스 클릭해서 제일 첫 번째 것 선택 그리고 여기 정렬이 만약 가운데 정렬 안 되어 있다면 홈 탭에 가서 가운데 맞춤 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셀 서식이라는 게 있죠. H5에서 H12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홈 탭의 표시 형식에 회계로 지정을 해 놨는데 그 뒤에 원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표시 형식 옆에 이 화살표 누르거나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표시 형식 탭으로 가주세요. 사용자 지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 보기에 이미 보이고 있는데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소수점 없죠. 그래서 위쪽 이거 아닌 네 번째 것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기에 숫자 바로 뒤에 원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확인을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조건에 맞게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G5에서 G12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이름 정의 들어가세요. 이름이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인 연식으로 입력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 셀은 이렇게 선택하면 수식에서 자동으로 연식이라고 이름이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조건 아래에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는 거 있죠. 총 6문제고요.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하기 위해서 출력 형태 1번 써있는 셀들 I5에서 I12까지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식 한 줄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는 1번 연료를 구하기 위해서 추주 함수,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작성한 함수는 이렇게 작성할 건데요. 추주 함수 안에 미드 함수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추주 함수, 미드 함수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하라고 나타난다면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한다.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미드 함수부터 사용을 해볼 텐데요. 미드 함수는 이런 형식 사용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미드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고 FX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났죠? 인수는 3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건에 관리 코드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또는 2면 3이면 이걸로 해서 미드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 비열의 데이터들인데요. 총 5글자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글자 1, 2, 3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있는 글자만 여기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미드 함수로 구할 건데요. 첫 번째 텍스트가 있는 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BO 셀이 제일 첫 번째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트 넘버 여기는 텍스트 시작 위치예요. 관리 코드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글자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숫자 2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몇 개의 글자를 나타나게 할 거냐. 저희는 두 번째 글자 하나만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1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는 값이 1 이렇게 나타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컨트롤 확인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모두 동일하게 두 번째 글자만 나타났죠. 그러면 미드 함수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먼저 해주세요. 이제 추주 함수 사용을 할 거예요. 추주 함수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 fx 눌러보세요. 주저함수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인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여기에는 주저함수에 1에서 254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미드 함수, 라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 또는 ITQ 시험에서는 위크데이 함수도 사용을 해요. 그 숫자 나타나도록 인덱스 넘 인수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내기 한 미드 함수를 여기 바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인덱스 넘은 오행은 1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는 가솔린이라고 조건에 있는 것처럼 써주면 돼요. 앞뒤 따옴표 없이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 셀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앞뒤 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이 2일 때 밸류 2에 여기에 내용 입력해야 되죠. 디젤인데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 사용하는 게 추저함수 입력할 때는 아주 편해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그냥 직접 입력한다고 하면 첫 번째 밸류 1 한 다음에 콤마 누르면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가죠. 여기에서 그냥 디젤이라고 입력하면 그리고 콤마 누르면 자동으로 앞뒤에 따옴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밸류 2 입력하고 다음 셀 가면 자동으로 앞뒤 셀 나타나도록 함수 인수 대하상자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숫자 3에 해당하는 것, 여기에는 하이브리드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셀 넘어갔을 때 밸류 4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로 여기는 함수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관리 코드 두 번째 글자에 맞게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수식 2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J5에서 J12 선택을 해 놓으세요. 수식 입력줄에 커서를 놓고요. 문제 보면은 판매가 순위 구하는데 rank.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순위는 판매가의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먼저 수식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 하나니까 바로 equal rank.eq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세요. 입력할 때 수식은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fx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수는 3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수식은 이거예요. rank.eq에서 첫 번째 넘버, 여기에는 순위를 구할 셀을 구합니다. 현재 5행에서 12행까지의 각 판매가들에서 순위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 구할 것은 H5셀이죠. 그래서 H5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리퍼런스 두 번째 인수에서는 순위를 구할 범위예요. 그래서 H5의 이 데이터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을 하는지 그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H5에서 H12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리퍼런스에 이렇게 범위가 나타났는데 바로 입력한 다음에 F4키 눌러보세요. 그래서 앞과 뒤 모두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총 열과 행에 모두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5행에서 6행으로 7행으로 8행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넘버 값도 H6, H7, H8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럴 때 리퍼런스도 동일하게 H6에서 H13, H7에서 H14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절대 바뀌지 않도록 열과 행을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더 있는데요. 오더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그리고 0이 아닌 값은 오름차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번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0이나 생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을 하고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확인키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셀에 이렇게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순위 판매가 제일 비싼 게 1등, 판매가 제일 싼 게 8등이 돼요. 이렇게 내림차순했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한글로 위가 나타나야 되죠. 수식 입력줄에서 AND 연산자 쓰고요.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입력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건에 요구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23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서는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반올림에서 10단위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할 거고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것은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의 소수점을 가지고 반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 안에 the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theAverage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식에 equal theAverage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고 fx 눌러보세요. average 앞에 d라는 한 글자가 써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인수가 나타나고 있죠. theAverage 함수에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모르겠다면 현재 함수식 사용하지 않는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까지 이것을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 여기는 방금 지정한 기본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번째 위치의 열을 찾을 건지를 지정하는데요.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써있는 셀을 찾아야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열은 1, C열은 2열, D열은 3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행거리 써있는 F열은 5열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5를 입력을 해주세요. 세 번째 크라이테리어, 여기는 조건 지정하는데요. 조건은 승용차라는 걸 또 찾아줘야 돼요. 승용차 D열에 써있죠. 그래서 구분이 승용차인 것,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지정할 때 항상 레이블, 이 이름도 같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값은 .4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해줘라. 그래서 현재처럼 23158.4 이렇게 되어 있다면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줘요. 그래서 1, 2, 3, 4 숫자는 버려버리고요. 5, 6, 7, 8, 9 이 숫자로 되어 있다면 그 숫자를 앞자리로 반올림을 해줘요. 그러면 23158은 2315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3158.4에서 1의 단위가 아닌 10의 단위까지 반올림한다면 뒤에 4는 버리고요. 그럼 반올림 안 되겠죠. 그리고 1의 단위는 8이니까 반올림 되겠죠. 23160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 사용할 거예요. 먼저 theAverage 함수, 이거는 잘라내기 먼저 해둘게요. 그리고 라운드 함수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값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함수 인수 다시 열어주도록 하세요. 이제 여기에는 theAverage 함수로 구한 평균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값은 처음에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4까지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인수, 여기에는 반올림하는 자릿수를 지정하는데요. 아래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왼쪽, 그러니까 1의 단위, 10의 단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0을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자리로 반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0 입력하면 소수점 여기에서 1의 단위로 올라와서 소수점 자리는 버리니까요. 23158 이렇게 나타나죠.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야지 10의 단위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입력을 해주면 10의 단위까지 반올림해라 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3160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값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는데요. 표시 형식을 콤마 지정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나타나도록 해줄게요. 정렬이나 표시 형식 바꾸지 않아도 출력 형태 결과값이 보이지 않는 것은 감점되지 않기 때문에 정렬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냥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표시 형식도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는 연식이 2020년인 차종 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연식이 써있는 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날짜만 써 있습니다. 원래 날짜를 입력하면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나타나지만 저희는 날짜만 따로 이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표시 형식이 날짜로 변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인 차종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인 셀이 몇 개인지 현재는 눈으로 봐도 3개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14셀에 수식을 입력하는데요. 함수는 count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로 조건을 구해서 그거에 맞는 개수를 카운트해라,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equal countIF 여는 괄호까지 입력을 해보세요. 아래쪽에 인수는 2개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fx 눌러볼게요. 첫 번째는 범위예요. 범위는 연식 써있는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G5에서 G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레인지에 자동으로 한글로 연식 나타나죠. 그거는 정의된 이름인 연식으로 지정된 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로 변경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맞게 정의된 이름 사용했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인 크라이테리어에서는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2020년 이걸 바로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바로 개수 3이 나타나는데요. 2020년 써있는 셀 아무 곳이나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2020년 입력을 해줘도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곳 클릭하면 앞뒤로 큰 따옴표 나타나고요.
큰 따옴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도 돼요. 그러면 개수 3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는 오른쪽 정렬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정렬하지 않아도 오른쪽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표시 형식 여기 콤마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회계 서식은 정렬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최저 주행거리라고 되어 있죠. 주행거리 데이터 중에 최저인 값을 여기다 출력해 주면 돼요. 함수는 아주 간단하죠. 이퀄에서 민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넘버1 괄호 안에 넘버2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인수를 2개, 3개 더 추가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범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넘버1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범위 F열에서 실제 데이터인 5행에서 12행까지만 이렇게 선택, 그리고 닫는 괄호 안 하고 바로 해도 되고요. 닫는 괄호 입력하고 해도 돼요. 이제 엔터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 콤마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시 형식의 회계 지정해주면 돼요. 콤마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게 특별히 감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식을 사용한 셀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 코드 여기에 맞는 판매가를 이쪽에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함수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vlookup 함수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면 아래쪽에 인수 나타나죠. FX 눌러서 이걸로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인수인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H14셀 이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는 값은 H14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범위인데요. 범위를 지정할 때는 관리 코드에서부터 H열까지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 레이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 써있는 B5에서 B12까지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가서 기본 데이터 끝 H12셀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 여기는 이 테이블 어레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 이걸 찾을 것인지 찾는 건데요. 판매가가 써있는 셀이죠. 그래서 B가 1번, C가 2번 해서 보면 H는 7번이 되겠죠. 그래서 7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 또는 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이나 false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조금 엉뚱한 값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false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는 7 뒤에 콤마를 누르면 다음 인수 레인지 룩업스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함수 인수 대하상자 사용하지 않고 수식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콤마를 누르면 자동으로 뒤에 false 할 건지 true 할 건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false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또는 0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돼요. 닫는 괄호 한 다음에 이제 엔터키 누르고 보면은 값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역시 표시 형식 콤마로 이렇게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유효성 검사한 이 값을 다른 거로 바꾸면 판매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로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이번 문제에서는 판매가가 500만 이상인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행과 열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레이블 빼고 실제 데이터들 있죠. B5에서 J12행까지 이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만 조건부 서식 지정할 거예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에서는 제일 아래 것 수식 사용하는 거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상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조건을 지정할 건데요. 판매가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셀을 선택해주면 되죠. H5셀을 이퀄 먼저 누른 다음에 선택해주세요. 이퀄을 먼저 입력해야지 수식이 입력되죠. 그 다음에 F4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변경될 거예요. 계속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H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럼 여기 아래쪽에 설명된 것처럼 열만 절대 참조로 지정하고요. 행은 계속 5행, 6행, 12행까지 변경되도록 이렇게 상대 참조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H5의 값이 500만 이상인지 이것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이상이다는 크거나 같다죠. 그리고 500만을 입력하세요. 5000000 이렇게 입력할 때 숫자에 큰 따옴표 입력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서식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판매가가 500만 이상인 줄의 모든 셀에 이렇게 파랑의 굵게 속성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제2작업 시트를 할 건데요. 제2작업과 제3작업은 제1작업의 기본 데이터만 사용할 거예요. 함수식 사용하지 않은 셀, 그러면
D4에서 H12까지 이 셀이 기본 데이터인데요. 이걸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제 2작업 시트는 조건만 나와 있죠. 먼저 조건 위에 나온 것처럼 이 셀을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제 2작업 시트, 저희는 처음 시트를 새로 추가할 때 B2 셀 선택을 해 놓았죠. 여기에서 붙여넣기해서 원본 열 너비 유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 너비가 제 1작업 시트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음 조건, 목표값 찾기 1번에 있는 것 B11에서 G11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다음으론 H11 셀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에버레이지 함수는 평균을 구한 함수예요. dAverage 함수하고 비슷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먼저 에버레이지 함수를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쪽에 넘버1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괄호 넘버2 나타나는데요. 똑같은 행, 똑같은 열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에버레이지에서는 넘버1 범위 하나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범위는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3에서 H10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닫는 괄호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dAverage 함수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H2를 같이 선택했었죠. 그냥 average 함수에서는 H2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H11 병합되어 있는 셀 가운데에 맞춤되어 있죠. 그리고 테두리만 지정하면 되죠. H11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테두리는 그냥 얇은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H11 셀은 정렬 가운데 맞춤하지 않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보기 쉽게 오른쪽 맞춤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목표값 찾기를 해야 되죠. 찾을 목표값은 판매가 전체 평균이 460만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0만이죠. 이게 460만이 되려면 아반떼 X 3행에 있죠. 3행에 판매가가 현재는 515만이죠. 이게 몇이 되었을 때 전체 평균이 460만이 될 수 있냐, 그걸 찾는 건데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현재 없는 거죠. 예측을 해야 되겠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식 셀, 현재 H11 셀 여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찾는 값, 전체 평균 H11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60만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460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값을 바꿀 셀, 여기는 아반떼 X의 값이 판매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H3 여기 셀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표값 찾았다고 나오고요. 전체 평균은 460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H3 이 아반떼 X의 판매가는 585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목표값 찾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 해야 돼요. 고급 필터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AND 조건, 그리고 또는 무엇이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현재 문제처럼 제조사가 쌍용이거나 이렇게 무엇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거는 또는에 해당하는 영어로 OR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조사, 쌍용, 그리고 주행거리가 5만 이상인 자료, 이것 조건 두 개를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제조사 써있는 C2 셀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주행거리 킬로미터 써있는 F2 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조건 범위 위치인 B14 셀 여기 클릭한 후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러면 두 개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요. 제조사 여기에 대한 조건 쌍용이거나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쌍용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행거리 킬로미터 이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AND 조건인 경우에는 앞에 조건 바로 옆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엇이거나 해서 또는 해당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셀은 비워두고요. C16 셀에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5만 이상인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한 다음에 5만 큰 따옴표 없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정렬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되고 정렬을 가운데 맞춤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테두리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 위치 여기에다 필요한 데이터들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전체 내용이 아니고 일부 데이터만 여기다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데이터
먼저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요. 관리 코드 클릭,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할 거예요. 차종하고 주행거리 붙어 있으니까 두 개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가 이렇게 4개 데이터 선택,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해 주고요. 복사 위치인 B18셀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역시 4개의 데이터가 연달아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새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위에 셀 아무거나 선택해 놓고 해도 되는데 저희는 오류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B2에서부터 H10까지 저희가 붙여넣기 했던 기본 데이터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작업할게요. 데이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고급 필터죠. 그러니까 정렬 및 필터에 고급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셀이 아니고요. 다른 장소 B18부터 이 위치에 나타나야 돼요.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만약에 이게 H11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조건 범위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 범위는 저희가 입력해놨죠. B14에서 C16까지, 그리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레이블 아래쪽에 B28에서 28 이 셀 선택해주면 돼요. 아래쪽엔 여긴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조건 끝이 났으니까 이건 저장해주고요. 다시 제1작업 시트 가주세요. 이제 제3작업 시트는 조건과 출력 형태가 나와있죠. B2 셀에서부터 내용이 시작되죠. 먼저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셀을 컨트롤 C키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에서 홈 탭, 그리고 붙여넣기에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 1번 부분합에 첫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게 정렬하라는 거죠. 출력 형태 보고 정렬해줘야 돼요. 그러면 C열의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굵은 글자로 써 있죠. 그래서 제조사를 기준으로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2 셀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여기서 정렬해주면 되는데요. 아래 데이터의 첫 자음을 보고 정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면은 히읗, 쌍시옷, 기역 이 순으로 정렬되어 있죠. 가나다 순이 아닌 역순이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2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 첫 번째 것 차종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에 부분합 눌러주세요. 여기는 방금 C2 셀 제조사로 지정했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제조사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사용할 함수는 차종의 개수니까 개수 선택, 그리고 판매가 체크하지 말고요. 차종을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리고 제일 아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 두 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부분합 다시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제조사 그룹 상태에서 판매가의 평균 구해야 되죠. 그래서 평균으로 변경, 아래쪽에서는 차종이 아닌 판매가를 선택, 그리고 현재 개수 구한 거 없어지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분합의 왼쪽에 그룹 해제 있어요. 엑셀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또는 개요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둘 다 동일한 거니까 그걸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어진 내용이 너비가 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비를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럼 또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엑셀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1작업에서 지정했던 조건부 서식 판매가 500만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2작업과 3작업에서 B4가 아닌 B2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엑셀 2021 버전에서는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4작업 그래프 할 건데요. 그래프는 역시 출력 형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를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의 제1번 그리고 조건의 7번 서식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선 X축 그리고 아래쪽에 주행거리 판매가 이 범례를 같이 보면 돼요. 이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가로축의 데이터 보면은 아반떼 X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열의 차종 데이터 사용한다는 건데요. 먼저 이 4의 차종부터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가면 되는데요. 아반떼 X까지 가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 6행 여기는 사용하지 않죠. 7행은 사용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리고 8행은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9행에서 12행까지 모두 사용하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다음으로 범례 지정되어 있는 주행거리와 판매가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4, 5행 그리고 7행 클릭 그리고 9에서 12행 판매가도 동일하게 4, 5행 7행 클릭 그리고 9에서 12행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혹시 중간에 잘못 선택했다면
다시 처음부터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게 오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차트에서 혼합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혼합 선택되어 있죠? 계열 이름 2개 나타나 있는데요. 계열 이름 2개 중에 조건에 7번 서식을 보면은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가의 표시계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리고 보조축 지정도 있으니까요. 체크하세요. 주행거리는 당연히 1번 차트 종류인 묶은 세로막 대응해야 돼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바로 차트 이동을 눌러주세요. 새 시트 누른 다음에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제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죠. 차트명을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출력 형태 아래쪽에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가 되도록 하라고 했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1에서 제3작업까지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조건의 4번 차트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세요. 여기에선 레이아웃 3 선택,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스타일 1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조건의 5번 영역 서식인데요. 차트하고 그림에 대한 게 있죠. 차트에 대한 설정 보면은 먼저 채우기 질감이 있는데요.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서식 이게 나타났죠. 서식을 눌러주세요. 도형 채우기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죠.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은 그냥 색상 채우기니까요. 도형 채우기에서 안 해도 돼요. 홈탭에 여기 글꼴에서 채우기 해도 돼요. 그러면 차트 영역 먼저 완료하도록 할게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모두 검정색 지정하세요. 이제 그림 영역은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는 곳 클릭을 해주면 돼요. 여기는 색상을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가느다란 회색 선이 가로로 보이고 있죠. 이 선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작은 동그라미가 보이죠. 그러면 선 종류 바꾸면 되는데요. 조건의 7번에 눈금선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색상 진하게 하고 싶다면 색상도 검정으로 바꿔도 돼요. 도형 윤곽선에 대시해서 종류를 파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건 6번 제목 서식 있죠? 차트 제목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입력할게요. 차트 제목 이렇게 선택해서 내용 입력하세요. 차트 제목 내용은 출력 형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지정할게요. 도형 윤곽선 테두리 지정이 있으니까요. 검정색만 지정하면 돼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조건 7번 서식 보조축까지는 임했고요. 눈금선도 했습니다. 그러면 계열을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바꾸는 거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의 동그라미 이게 표식이에요. 표식 아무 곳이나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나타나죠. 그러면 계열 옵션에서 왼쪽에 채우기 및 선 이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식 있죠?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그러면 기본 제공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 형식에서 마름모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는 지정된 1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블 값 지정이 있죠. 막대 그래프는 바로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위쪽에 나타나고요. 꺾인 선형에서 표식에 지정하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값을 보면 현재 이 표식에 나타나죠. 그래서 전체 표식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 메뉴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에 값이 나타났죠. 그리고 서식의 마지막 것 축을 출력 형태 보고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가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안 보이고 있죠.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 숫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가로축 글자 클릭,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하세요. 테두리 나타났죠. 왼쪽에 세로축 숫자 확인하세요. 최소값 0, 그리고 만 단위씩 변경, 최대값 6만. 여기는 변경할 필요 없죠. 만약에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오른쪽에서 메뉴 빠르게 나타나게 하고 싶다면 바깥쪽에 클릭 한번, 차트 영역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축 옵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표시 형식 이걸 회계로 기호 없음 해주면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조축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 이제 0원 그리고 단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최대값은 8만이니까 변경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단위에서 기본 단위만 변경하면 돼요. 여기는 200만이죠. 그래서 2000000 이렇게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눈금선이 그림 영역 바깥쪽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아래 눈금이 있어요. 주눈금의 없음이 바깥쪽으로 변경되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범례 두 줄로 나온 거 있죠? 범례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범례 항목 계열 있죠? 여기에서 주행거리 킬로미터 이걸 선택, 그러면 범례 항목 계열에서 주행거리 킬로미터 선택, 그리고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이름 여기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9번 도형 만드는 거 있죠? 그러면 서식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도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비슷한 위치로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는 조금 이따 설정할 수 있어요. 노란색 핸들 이것도 나중에 크기 위치 맞춰놓고 최종적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승용차하고 Alt 엔터키 최신형 모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할 때 여기는 두 줄로 입력하죠. 셀과 다르게 Alt 엔터키 아니고 그냥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승용차 입력 엔터키 최신형 모델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안 보인다면 크기를 조금 키워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글꼴 지시는 따로 없는데요. 글꼴 변경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동일하게 할게요. 홈탭에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 동일하게 11포인트, 색깔은 검정색으로 지정할게요. 맞춤은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죠. 두 개 다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상 뒤쪽에 점선이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채우기 흰색 지정하세요. 테두리는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색상 알 수 없을 거예요. 다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버전에 따라서 이 도형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 전혀 무시해 주세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너비가 좁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하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하는 게 나와요. 이것을 75% 정도로 지정을 해주면 시험에 출제되는 막대 그래프하고 비슷한 너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제1에서 제4작업 시트까지 틀린 거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 완료가 되었다면 저장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제출, 그리고 제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 후에 퇴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